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집신장수, 남학신장수를 자녀로 둔 엄마의 심정이 이 같을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측은 동결이 아닌 게 아쉽지만 수용하겠다고 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 노동자와 사용자가 늘 이렇게 대립하고 찢어지는 현실 속에 오늘따라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이 화려한 수사로만 느껴집니다.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타협하며 상생을 만들어 가달라는 대통령의 부탁 역시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2020년 7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요즘 정말 국내외적으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올 들어 200% 이상 올랐고요. 7월에만 35% 급등했답니다.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테슬라에서 만든 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요. 오토타임즈 오하름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혼자 산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유아인 씨가 네. 이 테슬라를 타고 나서 테슬라 모델도 아니잖아요. 네. 모델 X라는 차였는데. 그러니까 모델을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떴는데 테슬라가 일단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테슬라라는 이름은 우선 이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라고 알고 있고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니콜라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이름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사실은 이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이제 따왔고 테슬라 모터스가 설립된 건 2003년인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대 주주로 합류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기존의 CEO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론 머스크는 2004년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네. 최대 주주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만 전문으로 생산하겠다라는 것을 포방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모델 S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모델 X와 모델 3 국내에는 아직 들여오지 않았지만 모델 Y까지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규모는 굉장히 좀 작고 생산력도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만 네. 이 전기차만으로는 뭐 세계 글로벌 1위다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니 어찌됐건 규모가 다른 기존의 자동차 회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주가 총액은 도요타를 앞섰다면서요. 1위예요. 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현대차 담당자분한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네. 라고 했더니 뭐 전기차가 그만큼 이제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은 뭐 인정할 만하다라는 입장을 뭐 내놓기도 하셨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연간 37만 대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천만 대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들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수준인데 네. 이 정도의 영향력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미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역시도 좀 기대감, 미래의 네. 가능성을 보는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생산성보다는 더 높게 주가가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2003년도에 이 회사가 시작된 건데 2003년도에 우리가 전기차라는 게 개념이 있었나요? 있기는 있었죠. 네, 저희도 개념은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테슬라처럼 우리가 공헌을 하지는 못하는 단계였어요.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정도 생산량을 갖추겠다. 뭐 이렇게 공헌을 하지는 못할 때였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내연기관에 집중을 할 때여서 이렇게 빨리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게요. 예상치 못했던 시기죠. 네, 테슬라 전기차의 장점과 단점을 꼽아주신다면요. 뭐 장단점을 사실 꼽기는 어려워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전기차가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여서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가 굉장히 비쌌어요. 모델 S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억 원을 호가해서 이건 이제 대중차가 아니라 완전히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던 때였거든요. 근데 고급차 소비자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성능이나 브랜드보다 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테슬라가 굉장히 잘 충족시켜주지 않았나. 예를 들면 전기차라는 베이스도 굉장히 신선했고 여기에 각종 신기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내세우는 것들이 자율주행 관련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뭔가 놀잇감? 이라고 좀 마케팅을 한 측면 그리고 새로운 전자기기 이런 것들로 마케팅을 좀 하면서 아이폰 매니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얼리 어답터들이 기질을 좀 건드리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새로운 전자기기로 인식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트렌드를 선도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전기차라는 게 또 사회적인 여러 담론에 네. 응답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네. 사용하는 게 좀 있어 보이고. 친환경적이어 보이고. 네. 또 유아인 씨가 네. 했다고 하니까 유아인 씨가 워낙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그쵸.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기차는 충전과 주행 가능 시간이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도 앞서긴 합니다. 정말. 네. 주행거리가 가장 길고요. 네. 사실 이렇게 주행거리를 위해서 큰 배터리를 쓰게 되면 차가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다시 짧아지거나 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이 안에서 굉장히 조율을 잘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가장 길고요. 충전도 말할 거 없이 슈퍼차저라는 테슬라만의 전용 급속 충전이 있는데 네. 이거 이용하시면 거의 1시간 정도 안에 이제 풀 충전도 가능하시고 무료로 지금까지는 이용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 이런 것들까지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 당연히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도 요즘에 판매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면서 충전이나 이런 공간들이 부족하다라는 단점도 제기되긴 합니다. 네. 기하급수적으로 판매가 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전기차를 샀을 때 여러 혜택들을 준다는 게 좀 큰 네.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전기차 사면 혜택들 많죠. 네, 그렇죠. 전기차는 우선 국고 보조금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여서 다른 기준들은 없어요. 그냥 구매를 할 때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행거리나 전비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은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던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6,000 이상의 고급 전기차에는 좀 보조금을 안 준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국내에서만 봐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세컨카로 전기차를 이용하시면 보조금을 안 주고 메인카로 네. 이용할 때만 준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좀 도입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논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다는 건 이제 각국의 친환경 정책 때문 아니겠어요? 네. 전기차를 많이 사용해 달라는 우리나라도 그런 혜택들이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자, 지금 문자로 테슬라 하니까 9193님이 손지창 씨 테슬라 급발진 사고 어떻게 마무리됐냐고 네. 문자 왔네요. 네, 그런데 이게 뒤에서 또 얘기 드릴 텐데요. 이게 테슬라가 처음부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 차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걸 가지고 소비자들은 이제 뭔가 본인의 의지를 다 하지 않았던 거죠. 본인의 책임을. 근데 사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들이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테슬라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완전 자율차라고 선전은 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가 자율차 논란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사람이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고 네. 어디까지 자동차 업체가 책임져야 되냐 이 논란이잖아요. 그 논란의 일종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말하기로는 올해 연내에 본인들은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5단계라고 하면 정말 이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조사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정도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은 그런 차를 내놓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네, 그 정도 얘기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완전 네. 자율주행 근데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테슬라의 자동차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인들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를 이제 자율주행 차에 대입을 하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운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군인 거예요. 연구 집단인 거예요. 모델이네요. 네, 연구 모델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각 자동차에서 나오는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마치 실험군을 지금 운행하는 마냥 그런 식으로 지금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차도 네. 기존 차를 타고 갔을 때 나는 교통사고를 모두 다 책임지진 않죠. 네. 그러나 그 차의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하면서 도로상에 일어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차의 결함이 있어서 나는 사고들은 그건 뭐 케이스에 따라서 그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네네. 한데요. 아직 국내 법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뭐 5단계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상은 3단계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경고를 해준다거나 미리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보험도 굉장히 개편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대체로 기본 골자를 보면 어쨌든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우선 소비자에게는 보험 보상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구상은 뭐 제조사에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부품사에게 한다거나 네. 하는 쪽으로 방안이 이제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타방송에서 하는 보도 프로그램 보니까 테슬라 차량 결함 뭐 네. 이런 부분 다루더라고요. 저희 내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다룰 예정인데 우리 오토타임즈의 편집장으로 계신 오아름 편집장님이 네. 오토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직접 네. 쓰신 건 아니지만 네. 그 자동차 제조사 1위더라고요. 초기 품질이 낮은 네. 자동차 제조사 1위 네. 테슬라가.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이게 미국 자료거든요. 근데 미국 자료긴 한데 국내 테슬라 소비자들도 제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초기 품질이에요. 초기 품질이 뭐냐면 90일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뭐 차의 단차라던가 아니면 도장 품질이라던가 뭐 소음 문제 뭐 이런 것들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초기 품질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는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굉장히 테슬라가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받아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코리아의 경우에는 이게 수어 달을 기다려서 받는 거니까 우선 네. 이거를 미루는 소비자도 거의 없거니와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약간 이런 기조예요. 이 정도 단차는 소비자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 네, 이런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1위의 위험입니까? 전기차 1위에?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라.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주행하다가 뭐 앞범퍼 전체가 막 떨어지는 그 정도의 잔차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피식할 수 있지만 사실 달리다가 그게 떨어지면 안전상의 문제도 아니 굉장히 너무 크거든요. 황당해서 네. 웃은 거예요. 어떻게 네.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범퍼가 떨어졌다고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뭐 앞뒤 범퍼가 떨어진다거나 이 정도의 이제 품질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네. 아직 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 젊은 기업이어서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지만 그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상이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한국에 공식 정비업체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이제 강서하고 분당 두 곳에 있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내연기관과 달리 정비 점검 항목이 굉장히 단순해요. 뭐 엔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판매 대수도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만 갖춘 그런 정비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배터리를 교체를 한다든지 뭐 타이어 위치 변경해주고 뭐 서스펜션 맞춰주는 뭐 그 정도 굉장히 기본적인 정도의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판매가 많이 늘어서 뭐 이제 하반기에도 뭐 더 확충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전기차 구조는 단순하지만 교체 부품도 비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번 고장 나면 굉장히 낭패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배터리가 가장 문제예요. 그렇겠죠. 배터리가 거의 차값의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체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테슬라 관련된 논란이 이 보조금 문제예요. 네. 이건 어떤 거예요? 보조금을 싹쓸이 하고 있다?
국내 상반기에 판매된 전기차 10대 중에 3대가 우선 이 테슬라였다고 해요. 테슬라가 상반기에만 6,800대가 넘게 팔렸는데요. 이거 이제 보조금이 대당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냥 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지금 몇천억 원 그렇겠죠. 수준이 되는 거고요. 올해 거의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 판매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한 2천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2,500억 원 정도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물론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고가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안 준다. 뭐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겠고요. 네. 사실 정부가 이제 시장에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그중에서 테슬라를 고른 거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경쟁력이 있어서 네.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양한 세제 지원을 네. 테슬라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테슬라는 공익적인 일들을 뭘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창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 판매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산 시설이 없고 영업망도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입차 업체에 비해서 규모는 뭐 현저히 작은 수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해도 뭐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다른 수입차와 달리는 전 차종이 이게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종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 보조금이라는 건 굉장한 수익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수익 보전이 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테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그렇겠죠. 보입니다. 네. 그렇겠죠. 큰 시장이라고 할 만도 한 게 오늘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선언을 했어요. 그 안에 이제 그린 뉴딜이 있는데 이 안에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네. 부회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저는 이제 사전에만 들은 내용이라서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이번에 너무 경제적 타격을 많이 입어서 오히려 이제 기존에 가져왔던 내연 기관을 조금 더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 투자를 좀 더 해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약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네. 해요.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서 좀 오히려 속도를 빨리 내자. 전기차로 가는 속도를 좀 더 빨리 맞이하자라는 패러다임 아예 쪽으로 바꾸자. 갈 것 같고요. 이제 저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 배터리 업체들을 3사를 다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환경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한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있다라고 보이고 저희가 오늘 언급한 이 테슬라 관련해서 뭐 시총 1위로 올라왔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실 전기차 시대에서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좀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미래 친환경차로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오늘 어느 정도 굳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핫한 회사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